사랑하는 진주제일중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104쪽 그리고 105쪽 필기노트는 47쪽 48쪽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했잖아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도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어요. 우리 4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진도 나갔다 하면 영상 지금 끝. 끄세요. 진도 안 나간 반 친구들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4쪽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 여러분 도교는 우리 삼국시대 때 뭐 산수문이 벽돌 그리고 그거 백제 금동 대향로 뭐 사신도 그거 남주작 북현무 자청룡 우백호 이런 게 여러분 도교. 그러니까 유유자적 그 자연을 벗삼아 여러분 그 죽을 걱정도 늙을 걱정도 없이 사는 신선의 여러분 삶을 꿈꾸는 게 도교잖아요. 도로 아십니까? 도교. 이 도교는 이미 우리가 삼국시대 했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불로장생과 현세회복. 지금 현재 내가 그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는 삼국시대 전래됐죠. 고려시대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에서 유행했죠. 그리고 태계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 기원 도교 행사도 자주 열었다. 그러니까 도교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도를 아십니까? 활동하고 있고 도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는 이 도교 특별할 거 없어요. 고려시대에도 인기 끌었다. 두 번째 문단 하겠습니다. 이제 풍수지리설 여러분 그거 바람과 물 땅의 모양이 인간의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 명당에 살아야 길제 살아야 잘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 풍수지리 썰은 이것도 여러분 그 동이신라 말에 그 선종과 함께 중국에서 전래돼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터 특히 여러 무덤터 심지어요 조상님이 좋은데 묻혀야 후손이 잘 된다 해서요 무덤 이장하기도 하죠. 오늘날까지도 믿고 있는 거. 그래서 풍수지리설 이거 미래 운명을 예언하는 도청사상과 결합해서 더욱 성행했다. 명당 그리고 여러분 서경 길지설 이걸 주장해서 서경으로 수도 옮겨야 됩니다. 그 이자겸의 난으로 개망신 당한 인종을 누가 꼬드겨요? 묘청이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풍수지리설 지금도 따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필기 노트 치울 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김건희 그 도사 누구 나와요? 요새 그 천공이라는 그런 도사도 있잖아요. 요새도 다 믿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학 교육의 강화와 성리학의 수용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삼국시대부터 다 뭐예요? 그 유학 사상을 따랐어요. 그 중효 인의 예지 이런 거 알면요 위정자들 지배층 정치하는 사람들은 질서가 잡혀서 짱이죠. 그래서 이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언제부터요? 여러분 4대 광종 때부터 과거들을 실시해서 등용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유교적 소양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놔야 되죠. 수도인 개경에는 당나라의 그 여러분 국립학교 이름 똑같이 베낀 거예요. 국자감 거꾸로 하면 감자국. 지방의 주요 지역에는 지방의 학교 뭐를 두었다? 향교를 두어서 여기서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대요. 필기노트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인 개경은 감자국 거꾸로 당나라의 똑같은 거 있어요. 국자감. 지방에는 지방학교 향교. 그리고 이제 계속합니다. 고려 초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였으나 체제가 안정되자 신화 문장을 짓는 능력이 더욱 중시되었대요. 여러분 과거제 하면서 했죠.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는 무슨 과목? 여러분 경전에 밝은 사람들이 지는 거 명경과. 그리고 신화 문장을 짓는 능력, 여러분 행정문서 짓고 외교문서 짓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과거 과목은 뭐였어요?
술술 잘 지어내는 능력을 보는 과, 서술형을 잘 지어내는 능력을 보는 과, 재술과였잖아요. 그래서 뭐 명경과, 재술과가 있는데 여러분 고려 체제가 안정되면서 더 고려 시대가 더 발전하면서 더 뭐가 중시되었다고요? 예, 신학 문장을 짓는 능력을 더욱더 중시, 그러니까 실무적인 이런 신학 문장을 짓는 능력이 더욱 중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술과에 붙는 게 더욱더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지요. 자, 이 시기에는 관학이 쇠퇴하고 명성 높은 유학자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번성했다. 여러분, 나라에서 세운 관학이 쇠퇴하고 자, 명성 높은 유학자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 여러분 학교가 뭐 쇠퇴하고 학원이 번성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자, 여러분 고려 시대에 이제 과거들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나 옛날이나 뭐 아주 사람 사는 거 똑같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현장 속으로 봐보겠습니다. 고려의 사립학교 최충의 학당을 찾아서 자 뭐시기에 자 사립 개인이 세운 학교입니다. 자 개인 누구 여러분 최충이라는 사람이 세운 학당을 찾아서 자 인터뷰를 했어요. 학당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이곳은 유학자인 최충 선생님이 세운 학당입니다. 선생님의 시호인 문헌을 따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최충 선생님이 세웠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어떤 호칭을 받으셨대요?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문헌 최충 선생님을 따르면서 공부하는 무리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들은 문헌공도. 자, 그럼 여기에 입학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이곳에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선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헌공도 그러니까 우리 학당의 졸업생들이 그 쟁쟁한 관리로 간직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개 전문 과정으로 이루어져 생도들의 학업 습득 능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9개 클래스가 갖춰져 있어서 나는 대학 내용을 잘 모르겠다. 나는 중용 내용을 잘 모르겠다. 나는 또 어떤 내용을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 하는 여러분 파트별로 수준별로 유교 경전 이제 습득 수준 그 내용에 따라서 나눠진 전문 강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요새도요 뭐 여러분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데 비상에도 이런 강의에 보면 뭐 이런 심화도 있고요 기초도 있고 내가 또 듣고 싶은 과목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수준별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학당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나요? 매년 여름에는 더우니까 절을 빌려 공부합니다. 산에 가서 시원하게 절을 빌려 공부합니다. 가끔 선배가 찾아오면 초에 금을 그어놓고 그 초가 그 금까지 타기 전에 실을 지어 엎는 경쟁을 하지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그 뭐 타이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에다가 금 그어놓고 초가 그만큼 녹기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뭐 실을 짓는 이런 경쟁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틀도 붙고 재밌었겠죠. 자, 기자 답변 감사합니다.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이 발달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립학교가 발달해서 이렇게 수준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쟁쟁한 선배님들도 많이 있고 선배님들이 오면요 이렇게 초에다가 금 그어 놓고 뭐 있잖아요 시 짓는 배틀도 벌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학이 발달하자 정부는 야단났죠. 여러분 나라가 세운 관악 국학에 이제 학생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한다 하면서 정부는 개경에 세운 국자감에 자, 구제를 모방한 뭐를 설치했다. 전문 강좌를 설치하고 구제가 여러분 9개 전문 과정 이거 9개 클래스를 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공부 잘하면 팍팍 밀어줄게. 자, 금전적 혜택을 주는 장학재단을 만드는 등 관학을 진흥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땡땡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 사립학교가 왜 번성했다고요? 이런 과거에 급제한 선배가 많고 그리고 자, 9개 전문 과정을 이루어져서 수준별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절에 맞는 여러분 특정 계절에 그 맞게 여러분 환경도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분 이런 그 뭐 초에 금도 구워놔서 여러분 이런 그 여러분 놀이처럼 그 배우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
그래서 번성했다. 그러면 특히 여러분 이 채충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찌고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육과정 평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수능 치고 나서 그 이제 올해 수능은 어땠다 하고 막 총평을 하잖아요. 그런 교육과정 평가위원장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공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공거로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퇴직한 채충이 뭘 연 거예요? 학원을 연 거예요. 학당을 연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위원장이 이제 여러분 학원을 열어서 수능의 트렌드는 어때? 이렇다 하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뭐 능력을 평가해서 그걸 강조해서 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똑똑똑 찝어주면 거기 학원으로 다 몰리겠죠. 그래서 당시에 채충의 학당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사립학교가 번성하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런 거 한다. 전문 강좌도 설치하고 장학제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간학으로 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 중기. 자, 채충이요 여러분 9개 클래스를 별도로 9개 클래스 수준별 학당을 운영했잖아요. 이런 것을 비롯한 자, 개인이 세운 무슨 학교가 번성했다. 사립학교. 자, 사립학교가 번성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단입니다. 무신 정권 시기에 이제 세트했던 유학교육과 연구, 여러분 무신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요 권력을 쟁취했으니까 이제 유학교육과 연구 세트하죠. 문신의 간을 쓴 자 다 죽였잖아요. 자, 연구는 이제 원으로부터 뭐가 들어오면서 다시 활발해졌다고요?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다시 활발해졌어요. 자, 두둥 성리학. 자, 성리학은 여러분 세련돼 호구형 아송이요. 자, 국방력이 형편없어서 거란, 여진, 몽골, 자, 거란, 요, 금, 원 다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금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게는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돼요? 송은 나라를 절반이나 빼앗기죠. 절반으로 빼앗겨서 어떻게 줄어들어요? 이제 위가 금나라가 되고 자기들은 뭐가 돼요? 남송으로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어서 왜 우리 세련된 우리가 금나라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땅까지 절반이 빼앗겼나 하면서요. 부르르 하던 유학자 주희가 자, 정신승리하려고 뭘 했다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유학을 만들었다고 했죠. 얘가 성리학. 자, 남성의 주의가 집대성했고 인간의 심성을 우주의 원리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남성의 주의가 집대성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구한 새로운 유학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는 뭐하뭐로 되어 있다. 이와 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나 다 깨끗하고 착해요. 그런데 기는요 여러분 깨끗하고 착할 수도 있고 탁하고 더러울 수도 있죠.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탁하고 더러우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랑캐, 그리고 여러분 여자 이런 거 그거 장남이야 차남 이런 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는 누구나 다 깨끗하지만 여러분 기가 깨끗하냐 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급이 나눈다고 했어요. 자, 이 성리학. 자, 이 성리학은 여러분 이제 이 남송이 누구에게 망해요? 징기스칸 누구요? 여러분 지금 몽골에게 다 망하잖아요. 원나라에게 다 원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수용됐을 때는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활발해져 원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고려의 유학자들은 이 주희가 새롭게 집대성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구한 새로운 유학을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는 여러분 새롭게 공민왕이 성균관을 고쳐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열심히
그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 패스해서 여러분 진출한 그 개혁 세력을 신진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이 신진 사대부는 자 고려의 폐단과 함께 뭐를 비판했다?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단을 비판했으며 여러분 불교가요 막 진우리 자정 노력 무신집권기의 진우리 중답게 살자 하면서 수선사 뭐 결사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단체 만드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막 통합해서 오늘날에 여러분 조계종을 새롭게 부흥시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후에요 원간석기에 더욱더 그 진울의 뭐 자정 노력이 무색하게 또 뭐 그거 부패하고 심지어 술도 빚어 팔고 고율의 이자 대출 고리대 놀이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단을 성리학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일부는 불교 교리 그러니까 뭐 윤회라든지 뭐업 또요 극락왕생 이런 거 불교 교리를 부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불교 이상이 낮아지고 이제 여러분 성리학이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아서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한 그 해서 여러분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 뭐요? 조선은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특히 여러분 신진사대부 누구 도전적인 삶을 산 정도전 얘는 요 무슨 책까지 썼다고요? 그 불교의 교리 비판 그 부처님 불시의 잡스러운 변명들 하면서요 불교의 교리를 이론을 신랄하게 까는 불시잡변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불교를 비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진사대부들도 개인적으로 불교만 믿었어요. 그런데 불교가 너무 폐단이 심하고 불교랑 고려를 같이 묶어서요. 여러분 개혁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한 그 비판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다 불교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누구요 여러분? 누구 뭐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구한 새로운 유학 성리학 누가 집대성했다고요? 주자는 여러분 대단한 스승님 원래 이름 뭐다? 주희. 그래서 여러분 이 집대성에서 여러분 학문의 한 획을 그어서요 대단한 스승님 공자 맹자처럼 자가 됐어요. 원간석기 누가 소용했다 여러분? 새롭게 진출한 자 글 읽는 선비가 여러분 과거 새롭게 진출했잖아요. 성균관에서 열심히 이런 과거 공부를 해서 성리학으로 무장한 벼슬아치 대부가 되었잖아요. 신진 사대부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 그 여러분 이론적이죠. 그래서 뭐랑 서로 겹친다. 불교 교리랑 겹치면서 자 무슨 폐단을 비판한다. 고려와 함께 이제 불교도 개혁 대상 그래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과서 105쪽 역사서의 편찬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역사서의 편찬 바로 필기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 자 한자 읽어볼까요? 이거 뭐예요? 역사 삼국의 역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한다.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다. 뭐요? 삼국 사기. 자, 뭐 이건 뭔지 모르겠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자는 뭐냐면 여러분 조개죠. 이게 조개패예요. 조개가 옛날에는 화폐로 쓰였어요. 그래서 갈지. 자, 사람이 가면서 조개, 화폐를 남기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남길 유자예요. 남길 유. 이거 사는 뭐예요? 쉬운 산자죠. 일사. 자, 여러분 남길 유가요. 이게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면 여러분 짭짤한 유산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남길 유. 그러니까 그 유산할 때 유예요. 그러면 삼국 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들이 실려져 있다. 자, 무슨 책요? 삼국 유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주 충실하게 책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역사서술을 중시해서 우리 여러분 역사요 삼국시대부터 역사 막 되게 편찬했잖아요. 초기부터 이런 책이 있었으나 현재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여러분 당군 이래로 지금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최고의 오래될 고자예요. 오래된 역사서는 누가 편찬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다 전성기 때 역사서 막 편찬했죠. 그런 게 현재 남아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여러분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남아 있다?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 중기에 쓰였던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서입니다. 자, 필기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 자, 삼국사기. 적을 게 없긴 하네요. 자, 다시금 본문. 자,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자, 삼국사기를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서술했으며, 자, 여러분 공자께서는 개상하고 막 귀신이 나오고 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자,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유교 공자의 정신을 이은 유교의 무슨 사관 합리주의 이치에 맞는 말이 되는 그런 내용만 그런 내용만 실겠다는 역사 관점에 따라서 서술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얘가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그리고요 경주 김씨는 얘네들은 뭐다 여러분? 진골 귀족이에요. 그래서 구 진골 귀족이었던 현 그 당시 여러분 고려 중기의 문벌 귀족 김부식은 자신의 피가 땡겨요. 그래서 고려가 자 뭐를 계승했다고 본다? 통일신라를 계승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란의 일자 침입 때 서희가 우리 고려를 계승해서 국호도 고려다.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우리 옛 고구려의 땅을 침탈하고 있다. 너네들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뭐 고려 계승 의식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김부식처럼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우리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지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러분 뭐 고려 계승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 그 신라 계승 의식 이게 막 충돌했던 게 뭐예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필기노트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요? 김부식. 자, 김부식은 얘는요 유학자입니다. 그 공자할, 맹자할, 중요, 인유, 예지 이런 거 유학자. 그래서 관리죠. 자, 얘는 뭐 어떤 사람이다. 유교에서는요 계상하고 뭐 귀신 나오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것만, 이치에 합당한 것만 얘기하는 합리주의 역사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말되는 것만, 이치에 맞는 것만 맞는 삼국의 역사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얘는 경주 김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승의식? 통일 신라 계승의식이에요. 여러분 김부식이요 이 사람이 얘랑요 김부식이랑 김부식 아들내미랑 둘 다 우리 이미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교과서 여러분 그 무신정변 쪽 한번 펴볼게요. 교과서 여러분 82쪽에 자 서경천도 운동에 보시면 서경천도 운동 이거 여러분 여기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서경천도에 크게 반대하였다. 아 반가운 부식형아 나오죠. 삼국사기 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여러분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쓴 사람요. 얘가 서경천도 운동에 크게 반대해서 묘청 등이 서경에서 뭐 대의라는 막 나라도 세우면서 막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진압했다?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이 진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신채호란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신채호란 역사가가 이 묘청의 난을요. 그 뭐 1000년내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 제 첫 번째로 커다란 사건이라면서 그 우리의 자주적 그 고구려의 정신을 이은 뭐 북진 이런 자주적 개척 뭐 이런 북진 이런 고구려의 기상 이런 게 누구한테 꺾였다고 했냐면 김부식의 그거 여러분 그 묘청이 난 진압으로 서경천도 운동 진압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사대적이고 그 신라를 계승하고 남방적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정신이 그 변질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일본의 결국 지배를 받고 이렇게 식민지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 평가를 여러분 신채호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신채호는요 근데 김부식 신채호 입장에서 김부식은요 진짜 썩을 부식
무식한 놈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주적이고 그거 호걸의 기상을 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묘청에 대해서도 진초고 막 비판해요. 묘청도 너무 경거망동했다.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하게 급하게 막 일으켰다 해서 묘청도 여러분 쌍으로 같이 비난합니다. 신채호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서경천도 운동 진압한 김부식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고려는 이제 통일신라를 계승한 그런 좀 사대적인 그런 그 기상을 가진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개경 세력인 김부식은 유교 이념에 따라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에 반대합니다. 자, 금은 송을 멸망시킬 만큼 강했으면 금에 대한 사대를 통한 고려의 안정을 중시한 게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허무맹랑하다 하고 여러분 진압했어요. 또 김부식의 아들도 나온다고 했어요. 자, 김부식의 아들 지금 여러분 여기 김돈중 나오죠. 김돈중 얘요 그거 뭐더라 정중부에 수염을 태워먹은 인격 모독 사건 이거 여러분 빛나 TV에 앞에 영상 있어요. 자, 이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에 태워보는 정중부가 그를 원망하였다. 여러분 정중부 얘 결국 어떻게 해요? 1170년 그 보현원 놀이터에서 이제 그거 의종이 꿀꿀 잠을 자고 있을 때 문신의 모자 쓴 자는 다 죽여라면서요 무신정변 일으켰잖아요. 당연히 김돈중요 정중무한테 죽임 당해요. 그런데 이 김돈중이 이 여러분 시건방지 이 새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여기 나오죠. 김부식의 아들. 자, 내시 김돈중. 이건 여러분 당시에는 뭐 중요 부위도 보존되고 있는 그거 왕의 내밀한 그 시중을 드는 측근이라고 했어요. 이 내시 김돈중 무신 정중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잘 나가는 묘청이나를 진압한 문벌귀족 아빠백을 믿고 뭐 한 거예요. 김돈중이 이렇게 시건방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이미 특히 자 아버지는 이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편찬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국사기는 뭐 때문에 지었냐면 교과서에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자, 원래 여러분 페이지 돌아왔어요. 원래 자 105쪽. 자, 생각을 키워요입니다.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 얘는요. 자, 지금 그거 이자겸의 그 손주이자 사이인 누구요? 인종이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 이자겸한테 여러분 그 이자겸이 아예 얘 제거하고 내가 왕대 하면서 막요 그거 나대는 것을 인종이 진압했죠. 그 이자겸의 난가. 그래서 이렇게 휘둘린 인종은 망신. 자, 서경천도 운동. 아니, 우리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자, 고구려 기상 뿜뿜, 주변에 36개 나라 항복하고요. 금도 납죽 엎드린다고요. 했던 여러분, 묘청의 말을 솔깃하게 듣고, 이렇게 서경으로 수도 옮기려고 했다가, 이게 여러분, 결국 좌절되고, 이제, 또요, 인종은 이제 두 번째 개망신을 당하죠. 개망신. 그래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려는 이 인종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겠다. 다들 보니까 중국사는 잘 알더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김부식 네가 이제 총대를 메고 역사서를 편찬해라. 자, 우리 삼국의 역사를 편찬해라 하는 인종의 명령에 따라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이 김부식은 얘는요 유학자예요. 유교적 합리주의 말되는 것만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자, 말되는 것만 적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어떤 내용, 설화나 시나, 뭐, 아래서 태어났네, 흰피가 솟았네, 이런 옛 기록의 신비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자, 김부식이 쓴 책 내용 볼게요. 신라의 박씨와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으며, 신라는 이런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했잖아요. 김씨는 금기에 들어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거나, 혹은 금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니, 하늘에서 내려왔다, 금수레 타고 왔다니, 이게 이렇게 상망측하죠. 이는 더욱 KS 믿을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살짝 실어놓고 뒤에서 까고 있죠. 그래서 설화나 신화 등 옛 기록의 신비한 내용을 싫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삼국사기요. 짱중요, 왕중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은 이게 대표적인 이제 문벌귀족의 모순, 문벌귀족이 너무 떵떵거리면서 그치 이득만 챙기니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때는 이런 문벌귀족 지배기 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이자겸 그리고 김부식 같은 사람 문벌귀족이잖아요. 그래서요 지배층은 문벌귀족. 자, 근데 문벌귀족 얘네들이요 고위 문신의 간직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막 아까 김돈중이 시건방 떨었잖아요. 시건방 떨어서 1170년에 문신의 모자 쓴 자, 문신의 간을 쓴 자는 다 죽여라. 뭐요, 여러분? 무신정변요. 자, 그래서 이때 무신정변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집권자가 누구다? 무인입니다. 뭐 이제 뭐 제대로 된 신하도 아니니까 무인 시대라고 해요. 무인. 아이고, 자, 안 지워지네. 자, 무신. 자, 이 무신집권기는 1170년에서 여러분 그 보현 놀이터에서 이제 정중부 이의방이 망챙챙챙 죽이고 일어났던 거 딱 1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 여러분 누가 쳐들어오기도 해요. 원이 막 쳐들어왔죠. 결국 이제 결국 이제 원나라한테 항복하면서 이제 강화도로 환도할 때 나머지 뭐 김준, 임년, 임유무 이런 나머지 무신들 죄다 죽이고 환도하잖아요. 반대하는 무신들 죽이고요. 1270년 딱 100년 뒤입니다. 강화도로 한도하는 이 해가 뭐예요, 여러분? 무신집권기 끝나는 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 100년간의 무신집권기에는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이규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지었대요? 동명왕편을 지었대요. 동명왕편 뭐냐? 자,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이다. 여러분, 고구려 건국자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활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의 주몽. 그러면 주몽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동명왕. 동명성왕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러면 주몽이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그 신비롭고 이상한 기록 그것을 뭐라고요? 여러분 노랫가사처럼 시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줄 여러분 서술형으로 그 줄글로 적지 않고 시로 적어서 읊조리기 좋겠다. 이게 자 여러분 개성한 얘기 알죠? 개성한 얘기 뭐예요? 뭐 그 하늘에 그 아들 해모수 그리고 여러분 강해신의 딸 유화 임신했다고 아버지한테 막 쫓겨나서 강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부여의 여러분 금개구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금아 걔가 발견하고 데리고 가죠. 데려갔는데 뭐를 낳아요? 알을 낳아서 망측하게 여겨서 뭐 금아왕이 알을 막 여기저기 버렸는데 마국간에서도 숲에서도 막 이제 막 그거 동물들이 보호해주고 해서 무사히 도로 그거 유아 부인한테 어미한테 알을 돌려줘서 거기서 뭐 여러분 깨어나서 햇빛이 막 짝짝 비쳐서 깨어나서 이 태어난 애가 하루 엄청 잘 쏘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 금화왕의 아들들 프린스들 뭐 대소랑 영포 왕자가 막 되게 질투해서 꽁꽁 막 산에 묶어놓고 했는데 막 탈출하고 이러죠. 결국 맨날 이제 금화왕의 아들내미들 왕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뭐 말 혓바닥에다가 뭐 바늘 꽂고 비루먹게 만들어서 결국 금화를 다시 살찌어서 뭐 금화를 타고 막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여러분 대소랑 영포 왕자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거를 막 나는 뭐 해무수의 아들 뭐 해무수와 유하의 아들이다 길을 내달라 하니까 여러분 강에 사는 여러 뭐 자라랑 뭐 그거 잉어 이런 애들 수산물들이 싹 길내주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결국요 여러분 졸본 땅에서 누구를 만나요? 소선호라는 과부를 만나죠. 거기서 여러분 소선호 부족의 부족과의 연합으로 고구려 세우죠. 고구려 세우고 나서 이제 부여 땅에서 장성한 자신의 아들 유리가 나타나서 뭐 칼 맞춰보고 해서 이 유리한테 나는 고구려를 물려주겠다 해서 소선호의 아들들 비류랑 온조는 팽당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선호랑 비류 온조 막 내려와서요. 뭐 백제 세우고 하는 내용요. 이거 얘기 엄청 재밌잖아요. 드라마도 되고 재밌죠. 지금 얘기하면서도 재밌는데 이렇게 여러분 재밌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명왕편에 실려 있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다 이거를 시로써 이규보가 그래서 영웅서사시 재밌죠. 교과서 다시 본문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지어서 고대의 신비로운 기록을 존중하며
고대의 신비로운 기록 이거 여러분 뭐 주몽 이거 이렇게 나라 세우는 기록 신비롭죠. 자, 이 기록을 존중하고 또요 여러분 이걸 하필이면 이 똑똑이가 지었다는 거 뭐예요? 고려가 이제 누구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런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편찬 의도는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이것을요 주몽의 신비로운 고구려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요. 그러면 특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무신직검기에 이규보가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신을 뭘로 본 걸까요? 동급으로 누구로 본 거예요? 동명왕으로 이렇게 자, 동명왕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훌륭한 무인이 있었구나. 우리 고구려를 건국했구나. 아, 지금 우리 지배자도 누구? 바로, 무신, 바로, 최충원의 아들 최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이규보도 정권에 이렇게 아부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규보는 그럼 언제 시대 무신집권기 이규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자 앞에 다시 자 무신집권기 부분 여기 교과서 여러분 83쪽이에요. 자 83쪽에서 이규보 찾아봅시다. 자 몇 번째 있냐면 여기 여러분 자 최씨가 이거 여러분 최씨가 뭐 거의 60여 년 해먹었잖아요. 최씨 4대 60여 년 최씨 자 그 집권기를 연 최충원 아들 누구한테 물려줘요? 최후 때 물려줍니다. 최후에게 물려줍니다. 자, 이 최후는 여러분 얘 좀 웃기죠? 그거 문관 인사행정을 어디서 그 사람 뽑아서는 그 정방 정치하는 방도 자기 집에 설치했고 또 여러분 얘는 지금 그 최고 집권자지만 무인이죠. 그러니까 그 지적인 면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맨들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은 그 여러분 그 관청은 어디다? 서방입니다. 글 서자 써서 서방. 이 서방을 설치해서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문단으로 서방을 설치했습니다. 이 서방에는 그러면 여러분 그 실력자 문신들이 있어요. 여기 누가 등용되었다고요? 이규보 여러분 어디서 일했다? 서방에서. 서방은 누가 만들었다? 최후가 만든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규보가 출세하기 위해서 뭐를 적었다? 이 최후를 누구랑 동급으로 여기게 만드는 주몽 동명왕이랑 동급으로 여기게 만드는 동명왕 편을 지어서 여러분 딸랑딸랑 아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뭐 그 시대에 뭐 이런 그 배경이 다 묻어나죠. 이거 여러분 그 박정희 정권 때 되게 그 이제 이순신을 되게 높게 친 것도 이순신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이렇게 엮어서 이제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도 했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여러분 삼국 땡땡 시리즈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몽골에 치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무신집권기 딱 끝나면서 이제 바로 뭐다? 개경한도 이제 뭐다? 여러분 원간섭기라고 했어요. 원간섭기. 자, 이런 원간섭기에는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고려에서는 자주의식을 담은 역사서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역사서가 의식을 담은 역사서가 편찬되게 됩니다. 일현이라는 스님이 여러분 삼국 사기는요 말되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적합한 삼국의 역사만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삼국 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이라는 삼국유사라는 책을 지어서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 뭐예요? 말 안 되는 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서 제껴야 되는 것들 설화나 전설 이런 걸 기록해서 토착신앙과 문화를 중시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재밌으니까 카더라 하면서요 막 이렇게 전래되는 내용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한인의 아들 한웅이랑 웅녀랑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당군. 이 당군이 우리 고조선을 건국하잖아요. 조선. 자, 건국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들이라는
책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려 1년이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자, 몽골과의 오랜 전쟁, 몽골이 여러분 오랜 전쟁으로 많은 불교 사찰과 기록이 불타자 우리 고유의 문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저술한 역사서이다. 몽골에 여러분 뭐 1차에서 6차 침입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몽골과의 전쟁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 그 불교 사찰 이거 대표적으로 못 탔어요. 특히 여러분 그 탑 뭐예요? 황룡사 9층 묵탑. 그리고 기록은 뭐예요, 여러분? 거란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송나라 대장경 그리고 거란의 대장경 이런 거 참조해서 만들었던 뭐요? 초조 대장경 이런 거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예 그냥 문화 개념이 1도 없고 막 태워 먹으니까 이 후세에 전래대 우리의 문화가 사라진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되게 느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든 기록으로 지금 남겨놔야겠다. 사람도 막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자, 1년은 민간에 전해지는 전설 그리고 야사 이거요. 뭐 야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들판에 전해지는 역사 해서 여러분 민간 역사 이런 거예요. 신화 이런 것 등 삼국사기에서 빠진 내용까지 정리해서 수록합니다. 책 제목부터 뭐라고요?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가 그 뭐예요? 얘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뺀 거를 나는 싫겠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명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삼국의 시조는 모두 신비스럽게 나왔으니 어찌 계해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왕은 하늘의 명을 받고 보통 사람과 다른 면으로 나라 세울 때는 신비스러운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어떻게 괴이하다고 이거를 생략하겠는가? 나는 싫겠다 하고 이련이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삼국사기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분 합리적인 그거 역사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여기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개상망측한 것들 막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그 역사적 흔적이다 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뭐요? 아까 당군신화 당군신화는 여러분 지금 두 개 다 포함 안 돼요. 계상하기도 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하늘에서 내려왔고 웅녀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는 아니죠.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여기서 제외된 삼국사기에서 제외된 당군신화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최초로 왕 쓰고 신라라는 국호 쓴 여러분 중요 부위가 남달랐던 이 사람 여러분 지증왕의 여러분 특수 신체 부위 여러분 대단했다. 이것도요. 여기 삼국 유사에는 그냥 적나라하게 뭐 있잖아. 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냥 우리 그냥 지증왕의 그냥 몸집이 컸다 뭐 이 정도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증왕의 뭐 그런 여러분 중요 부위 얘기 그리고요 또 불교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죠. 신라의 불교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2차돈의 순교, 뭐 흰피가 솟고 꽃피가 내리고 있대 말 안 되잖아요. 2차돈 순교 이런 거 여러분. 그리고 같은 불교 얘기로서 있죠. 김대성이라고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김대성이 뭐 석굴암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불국사 만들잖아요. 그 얘기도요. 걔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뭐 김대성 설화 이런 것도 여기 실려 있어요. 김대성 설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에 지금 여기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만 있으니까 삼국유사에는 여러분 뭐도 있을까요? 여기 실려져 있지 나머지 일들이니까 여러분 가야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죠 여러분 김수로 왕 뭐 구지봉 거북이야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뭐 구워 먹으리 구지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유사는, 자, 원간석기, 무슨 의식, 우리가 여러분 속국이 되었잖아, 원나라에. 그래서 무슨 의식,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요. 자주의식. 저자는 여러분, 자, 당시에 막 문화재가 파괴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그 고유한 그 설화 그거 민담 뭐 이런 거 야사 이런 게 잊혀질까 봐 안타까워하던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인 유교주의 사관으로만 기록한 삼국사기만 있어서 안타까워하던 어떤 스님 일현이라는 스님이 자 우리의 토착 신앙과 문화를 중시해서 자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일을 어디다 싸그리 기록했다. 삼국유사에다가 기록했어요. 자 최초로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건국한 신이한 신비로운 역사 이야기 당군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은 뭐예요? 자 이거는 원간석기, 여기는요 문벌귀족 지배기, 요 사이는 뭐예요 여러분?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에는 아이고 우리 최우는 그거 나라를 세운 주몽과 같은 사람이야. 무슨 책요? 동명왕편 딸랑딸랑이라고 했어요. 무신집권기. 자, 이 저자는 최우가 만든 여러분 자문기구 서방에서 근무했던 뭐요? 이규보입니다. 뭐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국사기의 삼국유사의 특징을 아래표에 정리해보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 자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은요. 자 뭐 때문에 편찬했어요? 여러분 이자겸의 난과 성형천도 운동으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려는 왕의 명령에 따라 편찬했죠. 그래서 편찬 목적. 자 왕권 회복 목적으로 편찬했죠. 자 그리고 편찬 주체는 여러분 이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김부식 등 여러 사관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왕의 명령에 이제 부응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편찬한 겁니다. 편찬 주체는 누구다?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삼국 유사는 편찬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자 우리 고유의 문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 자 오랜 전쟁으로 많은 불교 사찰과 기록이 불타자 우리 고유의 문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저술한 역사서이다. 그래서 우리 고유 문화 불교 내용 보존 목적으로 여러분 삼국유사는 편찬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삼국사기에서 이런 내용이 빠져서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편찬한 거예요. 편찬 주체는 여러분 일현이라는 안타까워하는 개인 스님이었습니다. 자, 내용의 차이. 자, 여러분 삼국사기는 어떤 역사 관점에 따라 서술했어요. 이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 공자님은 계상하고 귀신 나오고 한 거, 뭐 죽어서 세상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말 되는 것만 적겠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는 자,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그 이치에 맞는 합리주의 관점에 따라 적었다. 내용 차이 합리주의 사관. 그래서요 뭐는 안 실었다. 신비한 내용은 대폭 축소. 신비한 내용 축소. 삼국유사는요. 삼국사기는 여기는 여러 민간에 전해지는 전설, 야사, 신화 등 삼국사기 빠진 내용을 정리해서 실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전해지는 뭐 전설 등을 수록했다. 예, 여러분. 자, 역사서 아주 삼국사기, 삼국유사 둘 다 중요한 쌍벽을 이루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국시대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서의 편찬은 그 시대의 상황에 여러분 산물이죠. 그 시대의 그 과제가 진하게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역사서를 다 편찬하죠.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그 이어서 뭐 문화예술 발달 그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자